원래는 2년 전에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무려 92명이나 입찰을 해서 신권에 바로 낙찰이 됐었던 전설의 물건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워낙 국가적인 차원의 대형 호재가 있는 그런 입지에서도 개발 부지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무한한 가능성은 진짜 감히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2년 전에 90 몇 명이 입찰했을 만큼의 엄청난 입찰자 수를 기록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대형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과연 오늘의 경매물건 토지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토지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철이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나온 아주 핫한 경매 물건을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물건 2년 전에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이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는 2년 전에 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무려 92명이나 입찰을 해서 신권에 바로 낙찰이 됐었던 전설의 물건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경매 물건이 취하가 되면서 들어가 버렸던 물건인데 2년 만에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사실 토지 경매 물건에서 이렇게 100명 가까운 입찰자 수가 나오는 토지 경매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 토지 경매 물건의 입지나 위치 자체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라는 대형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있죠. 원래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호재를 등에 업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얼마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은 잔치상을 가봐야 안다 하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 방송을 꾸준하게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이쯤에서 생각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나방처럼 달라들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죠. 왜냐면 2년 전쯤에 92명이나 되는 입찰자 수가 몰리고 신권에 감정가격의 200%를 훌쩍 넘겨서 낙찰이 됐었던 이력은 있는 물건이지만 과연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물건입니다.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경매물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토지 면적이 15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 물건이 감정가 4억 6천만 원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평당 가격으로 치면 306만 원 정도에 나온 꼴이에요. 우리 경매물건 토지는 저기 안쪽에 파란색 지붕이 있는 건물 있죠? 저 토지인데 토지 모양이 입구 쪽을 봤을 때는 조금 좁아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대신 저 집이 앉아있는 안쪽은 조금 이제 넓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필지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썩 이쁜 편도 아닌 거죠. 근데도 2년 전에는 무려 100명이나 가까운 입찰자 수가 몰려들었다는 게 얼핏 이렇게 외관만 봤을 때는 진짜 믿기지가 않는 그런 토지 물건입니다. 그만큼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라는 대형 개발 호재의 그 파급력이 엄청 났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대형 호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부의 도시 개발이라던가 주거나 상업에 대한 개발 압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경쟁률이 높았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주변을 둘러보면 한적한 시골 마을 그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요렇게 이제 공사장 펜스 너머로 보면은 SK 하이닉스 펩 1기공사 지금 한창 토목을 하고 있고 올 여름이 지나면 이제 건축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저 앞에 보이는 저 크레인의 개수를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 실제 가보게 되면은 그 위용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게 바로 눈앞에서 내 코앞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진짜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형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과연 오늘의 경매물건 토지를 무조건 들어가야 되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물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게 장점만 있는 물건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매물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안 좋은 게 토지 모양이 좀 상당히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직사각형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필지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건축물을 넣기도 애매하고 건물을 잘 넣는다고 하더라도 활용성을 높이는 것 자체에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모양을 좀 예쁘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주변부에 있는 필지들이랑 같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그 필지들을 추가로 구매를 하든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땅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투자 여부, 입찰 여부를 고민을 할 때 두 번째로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지금 없다, 접해 있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완성이 됐을 때 이 땅의 위치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물건에 접해 있는 도로가 있기는 한데 나중에 계획을 보면은 이 앞에 도로가 상당히 넓어져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바로 끝자락이랑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공원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부지랑 대로 사이에 자그마한 공원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원 때문에 메인 큰 도로와의 약간의 단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게 또 단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 바로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이 토지는 어떤 걸로 분류가 되어 있냐 확인을 해보면 주거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계획상 주거형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인허가를 뽑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있고 반대로 절대 불허하고 있는 용도가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런 시행 지침은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상 주거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는 권장하고 있는 용도고 그 밖의 물건들은 허용 용도로는 나와 있는데 요 안에 불허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허락해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토지가 위치해 있는 요 땅에서의 그 활용 가능한 용도 자체가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토지 경매를 할 때 그리고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로 토지를 투자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성이 달라지고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이 토지의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단독 필지 얘 하나만 보고 입찰하기에는 상당히 좀 뭔가 예쁜 상품을 만들기에는 활용성 측면에서 좀 장애 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토지 주변에 이제 개발에 의한 보상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필지들과 합의를 한다거나 통합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 조금 이쁜 모양이 나올 거는 같은데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주변의 필지들, 지주분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 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 기준에서는 정말 한정된 특정 수요층을 대상으로만 이 토지의 생명력을 조금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년 전에 90 몇 명이 입찰했을 만큼의 엄청난 입찰자 수를 기록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 물건이 정말 못 쓸 물건이냐?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워낙 국가적인 차원의 대형 호재가 있는 그런 입지에서도 개발 부지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무한한 가능성은 진짜 감히 예측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 어떻게 바뀔지를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대형 호재가 실현이 되게 되면 그 주변부로 관련된 시설이나 산업이나 주거나 상업 이런 것들 목적으로 대규모의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토지가 편입이 되면서
수용이 되면서 아니면 나중에 대토를 받으면서 어떠한 수익률을 기록할지를 모릅니다. 진짜 이 미지의 안개 속을 걷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는 없어요. 참고로 이 근처에서 얼마 전에 농지 34평짜리가 경매로 나왔는데 무려 18명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340%의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게 대형 호재 주변에서 나오는 경매 물건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도 우리가 고민을 하실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본인의 투자 목적, 장기 보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나는 장기 보유는 아니고 이 토지를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팔 거다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개발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다음에 투자 여부나 입찰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